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세계 15위 석유 매장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에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뉴스 속보로 이런 게 나오다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이 세계 15위 석유 매장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브라질이 127억 배럴이라고 하니까 이 브라질을 누르고 세계 15위의 석유 매장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석유 가스가 과연 어디서 발견된 걸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6-1광구와 8광구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 밑에 이제 6-1 정도에 있는 광구에 동해가스전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뽑아 먹어서 가스전을 철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거 발표되자마자 한국 증시가 그냥 출렁였는데요. 당연히 가스전이나 석유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치솟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을 해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가스나 석유자만 들어가도 대부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석유는 아스팔트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 왜 갑자기 상한가 간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석유공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고 이게 이제 한국석유공사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몰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단기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발표된 자원량은 미국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결과로 실제 매장량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채굴 원가가 경제성이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혜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실제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당장 가시적인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급등은 단기 테마성으로 보이며 지금 시점에서 급히 따라가며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석유가 묻혀있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경제성 관련 문제가 있다며 실제 생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 급등은 하루 이틀짜리 초단기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게 이제 하루 이틀짜리 단기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거 개발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까지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사실 좀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발표를 어디서 했냐면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실제로 사업성까지 이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시작해서 이걸 이제 채굴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상업적인 개발도 2035년에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레발처럼 국정 브리핑에서 이거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통해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포항 앞바다는 원래 예전부터 유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동해가스전도 채굴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 1975년 12월 포항 영일만 인근에 시추공 3개를 뚫다 두 광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발견됐다고 했고요. 드럼통 1개, 그러니까 200리터 정도의 소량이었지만 이는 청와대에 보고됐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항을 직접 발표했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1976년 포항 유전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이 중단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석유 발견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고, 이게 이렇게 또 발표가 된 이유가 당시 1차 오일 쇼크 직후인데다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에도 이 같은 부분이 또 반복됐는데요.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는 포항 앞바다에서 3,600만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국내 1년 소비량의 1.3배이고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1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상북도는 가스개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3조 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시추해 보니까 매장량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없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시추 결과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가 2016년에야 포항 M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석유나 가스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경제성이죠. 시추 작업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겨우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이 액트지오사는 브라질 출신으로 엑손모빌에서 탐사 전문가로 일한 빅토르 에브루가 만든 회사입니다. 네, 엑소모빌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액트지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 액트지오 창업자 아까 빅토르 에브루라고 그랬는데 이 빅토르 에브루는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아까 얘기했죠 엑슨모빌 등에서 탐사팀의 리더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엑슨모빌에서 가이아나 지역의 리자, 원, 유정 시추와 같은 중요한 탐사 발견에 대한 평가와 조율을 했으며 카스피해와 가나에서 중요한 발견을 주도하고 해당 분야 경력만 38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업력을 봤을 때 매장량 보고서의 신빙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동해 가스전이 나왔던 곳 근처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 수심이 1km가 넘는 심해 유전이라 개발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m 뛰어다니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 1000m를 시추봉으로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에 이제 막 암석 같은 것도 굉장히 단단한 것도 있을 거고 이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 5개의 시추봉을 뚫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추봉 하나 뚫는 데만 해도 개당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성공을 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고 하고요.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53조 원이므로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가스의 가치는 약 226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뭐 굉장한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돌고 있는 뇌피셜. 여기 보시면 이제 정법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천공이라는 분이 있죠. 이 천공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정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정치적인 노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5월 16일 날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올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영상에서 의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라고 말했고요. 그는 이어 이 나라 밑에 가스구, 석유구 많다며 예전에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 밑에는 보물덩어리가 많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건 5월 16일이지만 이 강의 일자는 수원에서 1월 14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5개월 전부터 이 가스전 그 유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정법시대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하고 투자에 꼭 참고를 해야겠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지만 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정말 이상했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천공 하랩이고 뭐고 뇌피셜이고 뭐고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대박 나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완전 추락한 출산율이 조금은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